벌써 겨울방학이 중반을 넘어섰어요. 방학 동안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우리 어머님들 마음고생 진짜 많으시죠? 오늘은 100% 엄마 주도 학습에 길들여진 아들이 스스로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 되신 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먼저 그 사연 좀 들어볼게요. 예비 고1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남자아이 치고는 순하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고집이 강해서 지가 싫은 것은 죽어도 안 합니다. 네 하고 대답하고는 그냥 안 해버립니다. 순한데 이 고집이 있다. 이 학생의 성격이 어떤지 좀 감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연을 좀 더 들어볼게요. 이런 아들을 어떻게든 끌고 당겨서 중3 2학기 시험 평균을 90으로 끌어올렸어요. 홍콩했던 영어는 100점 맞아서 칭찬도 엄청 해주고 용돈도 주었어요. 수학은 학원 옮기고 제가 집에서 오답으로 맞을 때까지 시켰더니 한 개 틀렸어요. 수학을 A 받은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성적이 오르고 공부하는 법을 익혔으니 이제 공부를 좀 알아서 하려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공부한다면서 몰폰하고 졸업앨범 꺼내서 보거나 레고 만지고 있다거나 딴짓을 엄청 해요. 어머니가 집중 케어를 해서 이게 성적이 잘 나왔는데 이제 5오답까지 했잖아요. 5오답까지 해서 깨달은 게 있는지 또 시험 보고 다 잊어버리는 공부가 되었는지 요게 바로 중요 포인트일 것 같네요. 이 레고 좋아했던 학생 같은데 지금은 공부가 급하지 않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절박하지도 않다. 이거 공부만 검사하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사연 계속 들을게요. 학원도 가방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서 영어는 제가 한 달 계획표 짜서 인강을 들으며 집에서 하고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은 0%, 엄마주도 학습이 100%인 것 같고 저도 점점 지쳐갑니다. 너무 엄마주도 학습이라서 애가 이러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엄마 주도 학습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긴 해요. 이 아드님은 지금 엄마가 사장인 회사에 다니는 직원 마인드 딱 그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네요. 어머니 이렇게 해서는 후계자 수업 안 돼요. 그래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중2 기말고사 때 저도 회사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뒀더니 성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락으로 갔어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불안하고 손을 못 놓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신경 안 쓰는데 직원이 뭐가 아쉬워서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중2 때 처음 시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랐겠죠. 어머니가 다 잡아서 이렇게 공부시킨 건 참 잘하신 건데 이제 그게 이 아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이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니 네가 계획표도 스스로 짜고 알아서 하라고 손을 놓는 것이 나을까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매번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는 있는데 저렇게 열의가 없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 너무 훌륭하세요. 그런데 이 아드님은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막연한 마음이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싶죠. 그렇지만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건 싫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 남아서 일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내 취미생활 하고 여유 부리고 싶은 그런 회사원의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사장인 회사에 다니는 느낌의 학생을 어떻게 동기유발할 수 있을지 또 이 학생의 성격도 알아보고 공부 마음도 더 정확히 알아보면서 한번 그 방법을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사연을 보고도 학생 성격이 감이 온다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 어떤가요? 이 학생의 성격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머니가 사연에서 말씀하셨던 게 제가 더 잘 이해가 됐어요.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거의 일치하게 나왔거든요. 이 학생은 섬세하고 예민하고 감성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비판적이고 엉뚱한 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M자형이라는 성격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결과도 딱 그렇게 나왔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성격의 아이들은 자신이 납득이 안 되는 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하라 그러면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안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별 의미를 절실히 못 느끼는 일을 할 때는요. 엄청 게을러요. 지금 이 애가 공부하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해야 한다는 건 알고 그래도 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재미있지도 않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공부라는 게 엄청 귀찮은 단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뜻 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꽂힌 일을 할 때는 시키지 않아도 너무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이 학생한테는 레고가 그렇게 자신이 꽂힌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얘가 레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과 비교해서 생각하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거 배신감 좀 드시는 일이죠. 야, 너 레고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 공부를. 이런 마음 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M자 성격을 가진 분들이 좀 유복하고 정서적으로도 수용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삶을 여유롭게 즐기는 그런 소양이 저절로 길러져요. 그런 것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끌리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음악 즐기고 영화도 즐기고 자신만의 멋진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특히 이 학생의 성격 검사 결과를 보면 그런 여유로움을 이렇게 향유하는 거,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M자 성격의 분들이 예술이나 문화 분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고, 또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여유로움과 예술적인 감성을 추구하는 그 특성을 지금 무시하고 이제 공부를 얘를 너무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마음이 메말라져 버려서요, 공부를 피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정말 너무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이런 여유로움을 포기하고 뭔가 중요한 일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우리 집이 망했어. 이제 내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난 대학을 못 가. 뭐 이 정도의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공부에 몰두하게 돼요. 이 성격의 학생들이요, 잡생각이 정말 많고 또 여유롭게 그런 잡생각을 하면서 그걸 스스로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할 과업에 대한 집중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잡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이 자기가 해야 될 과업에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학생 집이 망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이렇게 강제로 몰아넣을 수는 없잖아요. 애 공부시키자고 집이 망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생의 공부마음 검사 결과까지 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학생이 절박하지 않으면 공부에 몰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만만치 않게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사연을 읽으면서 이제 예상했던 그대로 공부보다는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싶은 그 마음이 상당히 커요.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건 대부분의 이 나이대 남자애들이 이제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학생이 게임에 몰두한다는 말씀이 이제 어머니가 없으시잖아요. 몰폰을 하면서 게임이나 영상을 즐기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키는 것은 해보겠다는 이제 마음도 있고 공부를 멀리 하겠다는 생각은 그래도 없어요. 그리고 나름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이 정도의 욕심은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체면치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읽혀져요. 그렇지만 너의 편안함, 너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공부 쭉 해, 그렇게 얘기하면요, 나 그건 좀 힘든데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딱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회사 사장이고 나는 직원이라서 내가 좀 여유를 즐기면서 필요한 일만 하고 월급 받고 그러고 싶은데 나보고 사장 자리 물려받으라고 하면 저는 사장 같은 거 힘들어서 안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회사도 안 다니고 무직으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은 또 없어요. 그래도 회사도 다니고 시키는 일 어느 정도 하는데 내가 회사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골치 아픈 역할은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런 학생을 상담할 때 너 공부는 왜 하려고 그러니? 이러고 물어보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좋은 대학도 가고 나중에 좀 여유로운 삶도 살잖아요. 공부를 좀 해야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럼 엄청 열심히 해서 스카이 가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렇게까지 힘들고 싶진 않은데 그냥 조금 괜찮은 대학 가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답이 돌아와요. 그래서 얘는 딱 시험 때 되면 엄마가 시키면 그 공부 딱 해보겠다,
그 마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잠깐 공부해서 성적 안 나와요. 조금 괜찮은 학교 갈래도요, 엄청 공부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가 어떤지 좀 모르잖아요. 고1 개학하면요, 한 달 후에 모의고사, 그 후 거의 한 달 뒤에 중간고사, 이렇게 막 큰 공부의 파도가 몰아쳐 오잖아요. 시험이 다가오면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고 엄마 계획대로 따르려고 하겠지만,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하고 달라서요, 한 2주 벼락치기 했다고 성적이 확 오르기가 힘들어요. 성적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올해부터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제로 되니까 다행히 10% 안에 들어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학생이 중학교 때 겨우 수학을 A를 받았으면 고1 시험에서 10% 안에 들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9등급제일 때 2등급은 희망이 있는 점수지만 5등급제에서 2등급은 얘가 원하는 그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현실을 직면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될까요? 그때 이제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길 텐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나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는 결심이 서기보다는요, 연명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버리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그 상태로 스스로를 이렇게 어둠의 도가니로 몰고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지금부터 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부예요. 이렇게 이번에 5등급제로 되면서 이번 예비 고1부터는 생기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 학생이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상은 이 학생한테는 생기부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저 시험 준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기부를 하려니까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이거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으로 툴툴거리게 될 거고 더 의욕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학생이 의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왜 공부에 몰두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요, 그 답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여유로움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공부는 레고만큼 흥미롭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성적을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 즉 자기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좀 연명하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공부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없고 이거는 시험 끝나고 나면 잊혀지는 그런 공부가 되고 말아요. 어머님이 수학을 5 답까지 시켜서 A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이 학생한테 어떤 경험이 되었는지가 사실 중요해요. 오답을 하는 과정이 스스로 내가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서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도전이 되었을지, 아니면 푸는 방법을 외워야 하는 지겨운 과제가 되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이 저는 이 학생한테 흥미로운 배움의 과정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잘 나와서 칭찬을 받고 용돈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일시적인 보상은 되지만요, 이 학생으로 하여금 매일 일정 시간의 배움을 지속할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갖게 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학생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게 되면 몰입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이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 관심 있는 활동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고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부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 학생은 공부에 대해서 이거 그냥 해야 하는 거니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칭찬받는 거, 그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도록 이끄는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단지 틀린 문제 다시 풀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다시 풀고 하는 그것만으로는요, 그런 내면적인 충족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하고, 그리고 풀어가면서 내 생각이 맞았네,
내가 역시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이게 되는구나. 그런 느낌, 그 환희를 가지게 되면요. 얘는 공부에 좀 더 몰입이 될 수 있고 공부로 마음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끼리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스파크가 딱 머릿속에서 팍팍 일어나는 그 기쁨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게까지 이끌어 주려면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관리 감독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 학생이 혼자 공부해서 영어 100점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 학생이 공부할 마음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능력도 된다는 것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코칭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는 학생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코칭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학생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 성적은 당장 기대한 만큼 높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하고 학생이 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성장의 시간을 겪어내야 하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걸 힘들어 하세요. 그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해요. 빨리 성적으로 그런 결과가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아들이 그렇게 하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세요. 그런데 얘가 이 코칭의 시간을 잘 겪어내잖아요. 그러면 고1 1학기에는 성적이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고1 말부터는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훨씬 수월하게 스스로 끌고 가면서 향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요. 이제 학생은 공부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성적이 유지되기는커녕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코칭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생기부 활동이에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직면하게 될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생기부거든요. 이 학생이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잘 잡으면요. 생기부가 이 학생에게 아주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또 하나의 짐이 추가되는 꼴이 돼버려서 얘가 더 허덕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 흥미가 지속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게 좀 생기부 활동에서도 이끌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코칭이 필요해요. 이 학생 어머니가 잘할 수 있다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답답해도 어머니가 그 기조를 유지하셔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전문적인 학습 심리 상담 코칭에 아들을 맡겨보시는 것이 어머니의 멘탈을 위해서도 또 아드님의 공부와 성공 경험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